고탕의 이 문제풀이의 방향은 여사건 풀이가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되냐면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애가 있다 했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뭘 빼면 돼요? 연필을 모두 받는 경우를 우리가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는. 그렇죠? 자, 전체 경우는 뭐예요? 4H 얼마? 10 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 연필을 모두 받는데요. 그러면 사람 X다, XY, ZW라는 각각의 사람이 받는 연필의 합이 10개가 되는데 얘들이 전부 다 뭐야? 한 개 이상씩 깔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하나씩 깔았으니까 뭐예요? 4H 얼마다? 6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때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202 하고 나와요. 286에서 84 빼면 됩니다. 됐죠? 자, 한 페이지 넘기셨을 때 역시 다 쉽습니다. 2-1번 여러분들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2-2번만 보겠습니다. 쉬운 건 제가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푸는 시간 하나 드릴 겁니다. 서로 같은 8개를 서로 다른 상자인데 빈 상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빈 상자 한 개를 여러분들이 뽑아줘야겠죠.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하나를 뭐야? 선택을 했죠. 그러면 남은 상자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공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남은 상자 X, Y, Z의 합이 공 8개가 되는데 전부 다 한 개 이상씩은 들어가야겠죠. 빈 상자는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뭐 하면 돼요? 3H 5 하시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4 곱하기 얘는 7C2 해서 84 하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7C는 21이요. 됐나요? 넘어갑시다. 약간의 이제 내용이 복잡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3번 하고요. 쭉 풀어서 일단은 몇 번까지 그냥 쭉 진행할 거냐면요. 대표 문제 5번까지는 쭉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의 개수 한 다음에 문제 풀고요. 오늘 2항 정리까지 주구장창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워도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해주구나. 해줘라 이제 좀. 오늘 처음 본 학생도 있는데 과제에 대한 공지 하나만 좀 하고요. 마무리할 텐데 우리 과제가 총 3종이 나갑니다. 하나가 단원별 워크북 해서 여러분들 받으셨죠. 두꺼운 워크북 하나 받으셨는데 이 워크북이 시대인재에서 나갔던 워크북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엄청 킬러 문항인 주간 3제라고 해서 3개 문항과 그 다음에 한 오름, 두 오름 이렇게 해서 단계가 2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알겠죠? 얘는 좀 쉬운 거, 얘는 좀 어려운 거. 알겠죠? 어삼시사, 어려운 4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확통을 좀 처음 배우거나 내가 지금 확통을 잘 못해서 어렵다라는 애들은 한 오름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확통에 대해서 꼼꼼하게 연습할 학생들은 2오름까지 다 풀어 오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 다음에 스피드 모의고사라고 해서 2, 3점짜리로 이루어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얘는 보통 17분을 재고 풀면 되는데 25분까지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킬러 3개가 없는 27문항짜리 타임 어택 모의고사라고 있는데 얘는 80분을 재고 푸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27문항 80분 재고 풀어서 워크북 앞면에 보면 점수 쓰는 란이 있죠. 거기 앞면에다가 내 스피드 모의고사 몇 개 맞았다, 타임 어택 모의고사 몇 개 맞았다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실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간단한 피드백을 써 줄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과제 검사는 해서 각자의 반 위에 올려놓을게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반장에 아마 가져다가 줄 겁니다 그냥.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코멘트나 보면서 아 내가 과제를 열심히 했구나 잘 못했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되겠지. 됐죠? 자 대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 잘 수행해 오세요. 알겠죠? 자 우리 3번 보시면요. 3명의 학생 A, B, C한테 같은 종류 사탕 6개와 같은 종류 초콜릿 5개를 나눠준대요. 이렇게 된 거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탕이 6개, 초콜릿이 몇 개? 5개 이렇게 있대요. 자, 우리가 사탕 개수를 A가 받는 사탕 X, B가 받는 사탕 Y, C가 받는 사탕 Z 해서 합이 뭐가 돼야 돼요? 6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받는 초콜릿 A, B가 받는 초콜릿 스몰 B, C가 받는 초콜릿 C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 5개 이렇게 되겠죠. 자, 조건을 달아볼까요? A는 사탕을 1개 이상 받습니다. 이거 1개 이상 받아. 자, B는 뭐예요? 초콜릿을 1개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얘도 1개 이상 이렇게 받아요. 자, 문제는 누구야? C야, C. C는 사탕과 초콜릿을 합해서 무조건 1개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내가 특수한 조건이 붙었을 때는 뭐라 했지? 여사건으로 푼다 했지. 그냥 A, B, C가 받는 사탕 개수의 경우의 수와 초콜릿 개수의 경우의 수를 곱한 다음에 그럼 전체 경우지. 거기서 C는 무조건 둘 중 하나를 받아야 된다며 그럼 전체 경우에서 그냥 C가 뭘 하는 경우를 빼면 될까? 아예 안 받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경우가 3H 사탕 몇입니까? 요거 하나 이상 받아야 돼요. 1개 깔아주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콜릿은 3H B에서 하나 깔아주죠. 4가 되겠죠. 자, 거기서 이제 뺍니다. 여기가 뭐가 되는 경우? 아예 빵 되는 경우. 그러면 2H 얼마? 5에서 똑같이 2H 4 이렇게 해서 여기 개수만 여기 A, B로 이렇게 바뀔 뿐이죠. 되나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이게 75 맞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어때요? 75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6시 2 72 그러면 21 곱하기 15에서 이게 315에다가 얘는 6 곱하기 5에서 30 빼면은 정답은 얼마? 285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되셨나요? 넘어갑시다. 자, 3-2번 풀어봐요. 시간 줄게요. Let's get it! 3-2번 지금 풀어보세요. 3-2번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3-2번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자, 3-2번에 대해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했으면 빨리 끝나야 되는 게 봐봐. 잘 들어봐봐. 이 핵심은 뭐냐면 노란색이 몇 개란 소리예요. 한 개죠, 한 개. 이게 왜 빨리 계산이 끝났어야 됐냐면 봐봐. A, B, C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카드 다 갖지. 그러면 처음에 그 세 장의 카드를 다 갖는 애부터 선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3, C, 1 했죠. 야, 이렇게 경우의 수를 확정 짓고 나면 인원을 누구라도 가정해도 돼. A라는 놈이 일단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를 다 가졌다라고 할게요. 빨파노. 됐죠? 자, 그러면 빨간색은 몇 개만 남았어요? 3개만 남았고, 파란색은 몇 개? 하나만 남았습니다. 얘는 없지. 자, 그러면 빨간색 3개를 이제 어때요? 깔아놓고 얘 3명한테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뭐예요? 3H 3 하시면 돼요. 파란색 하나를 얘들 깔아놓고 여기 3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죠 그냥. 곱하기 3 하고 끝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90 하고 나옵니다. 됐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4번. 문제에서 A, B, C가 2의 n제곱 이렇게 돼 있고, 자, A와 B와 C는 전부 다 1보다 큰 자연수라고 돼 있죠. 자연수 곱해서 2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도 2의 거듭제곱 2의 x제곱, B도 2의 거듭제곱 2의 y제곱, C도 2의 거듭제곱 2의 z제곱 해서 얘들 이렇게 곱하는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그놈이 뭐 돼요? 2의 n제곱 되는데 문제는 얘가 1이 아니라 했어요. 맞지? 이게 1 되려면 x, y, z 뭐죠? 0이죠. 0. 1보다 크다라는 것은 x가 뭐 이상이야? 1 이상이에요. y도 1 이상, z도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가 곱해진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합이 얼마? n이 되는데 얘가 각각이 다 1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요거 계산한 식이 뭐예요? 3h n-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하는 요령은 뭐예요? 이거 더한 다음에 하나 뺀 n-1c n-3인데 ncr은 nc n-r에서 여기서 얘 빼면 2죠. 그래서 n-1c 2야. 오케이? 이게 28이 되려면 뭐예요? 8c이죠. 8c.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 돼야 된다? 8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8 되려면 n은 얼마? 9야. 이렇게 답을 내실 수 있겠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전혀 그 여러 가지 순열과 관련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중복 조합만 제대로 알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넘어가서 뒤에 여러분들이 뭘 풀어보냐면요. 4-2번 풀어보세요. 4-2번 별표 3개 해놓고 4-2번 지금 풀어봐요. 별표 3개 한 다음에 4-2번 한번 해봅니다. 풀어봐요 한번.
자, 4-1을 제가 별표하고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부등식의 영역과 부등식과 중복조합이 연계된 문제죠. 순서성 문제. 지금 계산하고 있는 학생들은 들으면서 보세요. 네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뭐예요? 내가 만들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홀수란 말 보이시죠? 홀수. 네 자리 홀수. 그러면 여기 있는 1의 자리 숫자는 누가 돼야 돼요?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홀수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누가 와요? 1, 3, 5, 7 뭐 이렇게 점점점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야 이거 아까 전에 애들 실수 좀 하던데 8보다 뭐래? 작다지. 그러면 8보다 작다는 다른 말로 7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여러분들 네 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00의 자리 숫자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보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랑 더하면 이미 최소값이 8이 돼버리지. 그러면 7보다 작다는 전제 조건에 어때요? 위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의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1, 3, 5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올 숫자를 A, 얘를 B, 얘를 C라 했을 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얼마예요? 7 이하가 되면 되는데 여기 숫자 1 빠졌죠. 자,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보다? 7보다 아니지. 하나 빠졌으니까 6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 빠졌으니까 4.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요 차이가 2씩 나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문제는 여기는 A가 뭐 이상이라 했죠? 1 이상이라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A를 뭐라고 고쳐? A 다시 더하기 1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얘는 뭐냐면 A 다시랑 B 더하기 C 했을 때 5 이하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A 다시 더하기 B 더하기 C가 3 이하가 되고 얘는 A 다시 B 더하기 C가 1 이하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등식은 뭐라 했나요? 다른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의미하는 정수 하나를 추가해서 걔들의 전체 합이 뭐야? 5가 된다라고 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저는 얘를 A 다시 B 더하기 C 더하기 추가한 정수 D라 할게요. 그게 뭐라? 5다. 맞지? 그 다음에 뭐야? 3이다. 그 다음에 얼마? 1이다 하고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 4H 얼마? 5, 4H, 3, 4H, 1 하고 여러분들이 더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요거는 뭐야? 계산하시면 어때요? 8C5죠. 8C3 맞지? 그래서 87, 56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얘는 6C3이죠. 그러면 20가지가 될 거고 얘는 4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 합해서 얼마요? 80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런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를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분명히 3H 0부터 3H 5까지 더한단 말이야. 모르면 3H 0부터 3H 3까지 더하고 3H 0부터 3H 1까지 다 더한 다음에 계산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몰랐다면 이번에 잘 체크해 두시고요. 알고 있었다면 앞으로도 잘 응용하게끔 연습해 놔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5번을 한번 봐주시는데요.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라 했죠. 자, 가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개 7이라고 이렇게 확정되어 있고요. 나에서 2의 A제곱에
4에 b 제곱하면 얘는 2에 a 더하기 2b 제곱 되는 거 아니야? 이게 8의 배수라고 하면은 최소 요 지수가 뭐 이상 돼야 돼요? 3 이상 되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2b는 3 이상의 숫자가 되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잘 들어. 이게 3 이상 되는 경우는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a 더하기 2b가 3보다 뭐하는? 작은, 즉 2 이하인 경우는 되게 경우의 수가 적지.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라 했잖아. 특수한 조건이 있을 때는 여사건으로 풀자. a 더하기 2b가 뭐인?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전체에서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아까랑 달라. 이거는 같은 상황일 때 개수가 그때는 한 문자를 추가하면 됐죠. 얘는 그냥 세면 돼. 일단 뭐였어요? 순서상 a, b가 2, 0 있지. 그 다음에 0, 1 있지. 그치? 그래서 이게 2 되는 경우죠. 자, 1 되는 경우는 뭐야? 1, 0 있죠. 더 없죠. 마지막으로 또 뭐 있어요? 0, 0. 그치? 야, A, B가 확정되면 C는 뭐야? 확정됐잖아. 그래서 이거 총 몇 가지야? 4가지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끝났죠? 답은 전체 경우 3H7에서 몇 개 빼면 돼? 4개 빼고 계산 때리면 됩니다. 알겠지? 할 수 있겠죠? 36 빼기 4에서 32예요. 되셨어요? 잘 체크해 두세요. 자, 넘겨서 5-1번은 쉬우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 여기는 5-2번 체크. 5-2번 지금 해봐요. 5-2번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좀 틀려서 시켜보겠습니다. 5-2번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풀면서 들어보세요. 힌트는 D를 결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푸셔도 되고요. 얘가 배수니까 A를 뭐 dx, B를 dy, C를 dz 이렇게 두고 계산하셔도 돼. 알겠지? 자,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D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정해 놓고 푸셔도 되고, 두 번째는 A가 dx, D의 배수니까 B는 dy, C는 dz 이렇게 하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잘 봐요. 우리가 가에서 잘 들어. 이렇게 A, B, C, D의 D의 배수가 A, B, C인데 D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2 이상이라 했잖아요. 맞죠? 그럼 D가 될 수 있는 숫자 뭐 있어요? 2 되죠. 3은 안 되지. 왜냐하면
얘도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면 이거 뭐 나와야 돼? 3의 배수. 그래서 안 돼서 패스. 4는 됩니다. 4의 배수. 그 다음 또 뭐야? 5도 되죠. 이렇게 D를 먼저 설정하고 풀어도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D가 2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예요? 18이 되는데 얘가 2의 배수니까 이때 D가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D가 2면 A는 2A-에 더하기 2가 되겠죠. 2의 배수. 그럼 2B-에 더하기 2가 되고 C는 2C-에 더하기 2해서 넘어간 18하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 때리시면 어떻게 돼요? 3H 6 하시면 되겠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D가 4라고 합시다. 자, 그럼 4의 배수죠. 그러면 이거는 4A- 더하기 4가 되고 4B- 더하기 4가 되고 4C- 더하기 4가 돼서 얘가 4를 뺀 얼마? 16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A-, B-, C-가 얼마야? 1이죠. 3H 얼마? 1 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 센스 있는 학생들은 합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16인데 4의 배수 3개가 16 되는 것은 448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448, 484, 844 하고 그냥 바로 세 가지 때려도 돼. 알겠죠? 그 다음에 D가 5면요. A, B, C, D는 전부 다 뭐 돼야 돼요? 5 해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랑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A를 제가 dx라 하고요. B를 dy라 하고 C를 dz라 하겠습니다. D의 배수기 때문에 x도 1 이상, y도 1 이상, z도 1 이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dx, dy, dz에 더하기 d 한 게 누구야? 20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지? 자, 그래서 전부 다 뭘 나눠요? d로 나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d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 이상? 1 이상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니에요? 자, 그러면 d는 2 이상 자연수라 했죠? 그럼 이게 자연수 되려면 d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 있어요? 2도 되고요. 3 안 되죠. 4 되죠. 5 되죠. 그렇지? 자, 6, 7, 8, 9, 뭐 10 되는데 문제는 뭐야? 이게 10이 되는 순간 여기가 합이 3 이상 돼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2, 4, 5밖에 없더라 그 말이야. 그럼 2 집어넣으면 3H7. 2 집어넣으면 되죠. 요게 10이 되니까 맞죠? 3H7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3H1 되겠죠? 다시 왜요? D1을 빼야죠. 지송. 안 빼서 그래요. 하나 빼야 됩니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D가 2가 되거나 4가 되거나 5가 되면 되는데 D가 2면은 9니까 맞죠? 3H6 나오죠? 그 다음에 D가 4면은 3H1 되고 D가 5면은 그냥 3H0. 그래서 여기 1 나오죠. 됐나요? D1 조심.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근데 봐봐. 항상 있잖아. 확률과 통계를 좀 잘하려면은 일관된 풀이를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풀어요. 하나를 지정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 나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내가 이거를 빼먹은 이유는 뭘까?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풀이니까 그래요. 여러분한테 소개해주는 풀이. 알겠지? 그래서 확통을 좀 잘하려면 나의 풀이가 일관돼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래서 항상 수식을 정리해서 나열해 갈 거냐, 계산할 거냐,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를 분류해서 경우의 수를 나열해서 더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잘 세워라 그 말입니다. 자, 다시 개념 노트로 와서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중복조합과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요 분할 분배 안 합니다. 여기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는 수능은 분할 분배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 조합과 함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자, 보겠습니다. 조합과 함수의 개수 해서 나와 있죠. 포커스 5 개념 정리 노트에 대해서 조합과 함수의 개수.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놓고 요즘 수능 트렌드죠. 올해 수능도 이 조합과 함수의 개수 나왔잖아. 알겠지? 그냥 수능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조합과 관련된 거야. 중복조합 맞고 조합 and 함수. 자, 조합과 함수는 뭐 있냐면, 자, 우리가 정의역이 이렇게 x가 x1부터 x2 쭉 가서 xm 해서 정의역의 개수가 m개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대응되는 y 공역의 개수가 y1, y2 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yn 해서 공역이 n개 이렇게 확정을 할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있지. 조합과 관련된 함수는 뭐냐 하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죠. 그래서 조합과 관련된 함수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됩니다. 자, 증가함수의 정의 알지? x1이 x2보다 작으면 f의 x1이 f의 x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지. 감소함수의 정의는 x1이 x2보다 작으면 f의 x1은 반대로 큽니다. f의 x2. 자, 조합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는 순서가 뭐예요?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뽑아주기만 하면 알아서 제일 작은 애, 두 번째 작은 애, 세 번째 작은 애, 네 번째 작은 애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전체 공역에서 몇 개를 뽑아줘요. 정의역 개수만큼만 뽑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n, c, m 이렇게 됩니다. 증가 감소함수의 개수는. 여기서 전제는 n은 무조건 m보다는 어때야 될까?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역의 개수가 정의역 개수보다는 늘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중복조합과 and 함수와 관련해서 봅시다. 자, 중복조합과 함수는 뭐냐면 단조 증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단조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자, 단조 증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들 있죠. 얘들을 우리는 단조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단조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는 x1이 x2보다 작으면 f의 x1은 크거나 작거나 같다 f의 x2 이렇게 됩니다. 단조 감소함수는 x1이 x2보다 작으면 f의 x1은 크거나 같습니다. f의 x2 이렇게 됩니다. 자, 중간에 어때요? 같아도 되죠? 같은 치역이 딱 돼도 상관없다 그 말이야.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 치역이 되는 애들이 중복이 허락돼서 뽑혀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같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계산식이 n, h, 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n이 m보다 작고도 어때?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중복조합에 대해서니까. 중복해서 선택될 거라서 n이 m보다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복조합과 함수인데 잘 들어. 우리가 이 중복조합과 함수에서 이제 많이 응용되는 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1, 2, 3, 4, 5가 되고 x에서 x로의 함수 f라고 할게요. 알겠지? 자, 그래 놓고는 x1이 뭐야? x2보다 작으면 f의 x1 작거나 같다 f의 x2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나온다 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의 행동 강령은 뭐냐면 부등식을 이렇게 특정한 원소로서 확인하지 마시고 전부 다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등식을 전부를 뭐해? 나열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f의 1과 f의 2는 f의 3보다는 작거나 같고 f의 4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f의 5보다는 어때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 가장 작은 원소 1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고 얘는 뭐야?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이 될 수 있는 함수의 경우의 수는 뭐예요? 자, 1부터 5까지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으면 돼? 5개 뽑으면 되죠. 그래서 OH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눈에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좀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한눈에 대소관계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뭐해? 이렇게 나열해 놓고 집어넣을 생각으로 부등식 전부를 나열하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요 3번은 앞서 배운 함수의 개수는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행동 가이드들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65페이지 대표 문제 6번부터 해서 하나 둘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워도 되나요? 좀만 힘냅시다. 보니까 오늘 수업이 엄청 많더만. 국어하고 좀 여러분들 좀 지칠만도 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지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사실 그건 아셔야죠. 우리 재수가 이제 시작인데 올해는 굉장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또 뭐냐면 엄청난 악재들이 좀 많이 겹쳤죠. 첫 번째, 작년에 최저를 못 맞춰서 이제 수시나 논술이나 떨어진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걔들은 전부 다 재수를 하겠죠. 두 번째, 올해 재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합니다. 알겠죠? 고3 애들이 좀 공부를 잘해요. 욕심이 좀 많은 애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수능이죠. 개정교육 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이 좀 많이 겹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수험 생활이 올해는 치열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또 하나 여러분도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하고 싶은 게 의대 정원수 늘어나죠. 그만큼 빠져나가요 또. 알겠죠? 그럼 스카이 계열이 조금씩 점수가 내려옵니다. 두 번째는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대다수의 대거의 많은 인원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 정시로 이월돼 버렸죠. 그래서 정시에서 합격해서 또
재수를 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마지막 수능 치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말자라고 생각하시고, 평가 원장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수능에 대해서 약간 실험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교육과정 바뀌기 전 수능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 유형 문제들 있지, 안 나와 하고 버리지 말고, 진짜 수능에 안 나올 것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옛날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요즘 안 나와 이렇게 하지 마. 빈칸 추론 막 안 나온다 했는데 나왔잖아. 결국 수열의 빈칸 추론. 그쵸? 자, 요렇게 돼 있다 칩시다. 이건 쉬워요. 자, 원소 1, 2, 3, 4, 5를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아요? 3개 뽑지. 그러면 O, H, 3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뿔마 될 수 있죠. 그래서 2의 몇 제곱? 3제곱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안 어려우니까 요거는 체크하시고 넘기시면 6-2번 풀어보실래요? 자, 6-2번이 약간 함정성 내용이 담겨 있어서 6-2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6-2) 풀어봐 주세요. (6-2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낚시에 좀 낚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C와 D의 대소관계는 확정인데 A와 B는 모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 B에 대한 대소관계를 확정 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B보다 작을 수 있죠. 두 번째, 자, B가 A보다 뭐야? 작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A, B가 서로 어때요? 같을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근데 자, 이걸 왜 했냐면 이 풀이는 물론 성립하는 풀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알겠죠?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주어진 부등식에 대해서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면 잘 들어. 우리가 여기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부등호와 여기 등호가 들어있는 부등호가 같이 섞여 있어 버리면 케이스 분류가 힘들어요. 얘랑 얘랑은 완전히 대소관계가 확실한데 얘랑 얘랑은 같을 수 있고 같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숫자를 지정하고 또 뭔가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뭐야? 계산이 케이스가 많아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등식을 풀 때는 부등식의 이 부등호를 통일하는 게 좋아요. 자, 뭔 소리냐면 A가 어때요? B, C, D 이렇게 될 수 있죠. 반대로 B가 A, C, D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얘와 얘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A, B가 서로 뭐 하는 경우?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는 얘랑 얘랑 어때요?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얘랑 같은 경우를 뭐 하면 될까? 빼주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6 이하의 자연수면 1과 6 사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부터 6까지에 대해서 6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4개를 뽑고 하나, 두 가지 경우니까 1을 곱하죠. 거기서 A, B가 서로 아예 같은 상황. 그쵸? 그래서 어때요? C, D가 되는 요 상황에 대해서 자 1과
6 사이에 되는 얘를 빼주면 되죠. 그럼 얘는 6H 얼마요? 3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에서 얘가 중복되는 경우 빠져서 결국에 ACD 되거나 BCD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더라. 됐어요? 계산하시면 이거 196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넘어가셔서 7번은 별표 3개 주세요. 풀이 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7, 8, 9, 10 4가지 유형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쭉 제가 풀면서 설명을 할까 해요. 자, 힘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중복조합 문제 풀이만 좀 마무리하는 쉬었다가 이항 정리에 대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두 개의 해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해법입니다. 제가 부등식을 어떻게 하라 했죠? 풀로 나열하라 했잖아. 전부 나열하라 했었던 거 기억나죠? 지금 우리가 n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으면 1 넣었을 때는 x2 빼기 x1 한 게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자, 2 넣으면 x3 빼기 x2가 뭐야?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 3 넣으면 x4 빼기 x3 한 게 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x4가 기준이야. x4가 뭐보다? 12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풀로 나열이야 이제. 자, x4는 이거 넘어가면 뭐 돼요? x3 더하기 2보다는 뭐예요? 크거나 같지. 그치? 그러면 x3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x3은 x2 더하기 2보다 어때요? 더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x2 더하기 뭐야? 4보다는 또 크거나 같지. 자, x2는 또 x1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1 더하기 6보다는 뭐예요? 또 크거나 같은 상황 아닙니까? 되셨지? 이해됨? 자, x가 뭐라고 돼 있죠?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 보이죠? 그러면 이 x1은 뭐 이상이에요?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x1 더하기 6은 뭐예요? 6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끝났어요, 여러분들. 각각의 얘가 A, B, C, D라고 봐도 되지 이제. 그래서 6, 7, 8, 9, 10, 11, 12라는 7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아? 4개 뽑으면 답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10C4 정답은 210 하고 답을 띵 내시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알겠니? 자, 두 번째 풀이도 기억해. 이게 매사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생각되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적 접근이니까 이것도 별표해 놓고 두 번째 풀이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이거예요. x1, x2, x3, x4 x1이 0 이상이라 했지. 그지? 그 다음 맥시멈 숫자가 얼마예요? 12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 있다 칠게. 알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야? 숫자를 뭐야? 4개를 선택한다고 해봐.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되고 자, 이렇게 선택되면 얘가 0이었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 뭐야? 1. 그러면 x1이 이렇게 있고 x2, x3, x4가 이렇게 이 번째 수의 숫자가 x4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x1은 0부터 시작이지? 맞잖아. 0, 1, 2, 3, 4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번째로 생각한다고,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되면 x1과 x2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3 차이 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뭐야? 2 차이 나지?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3 차이 나고 12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 안 돼? 되잖아. 되셨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야. x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가 올 수 있잖아.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제가 A개라 할게요. 여기 x2와 x1 사이도 숫자가 올 수 있으니까 B개, x3과 x2 사이에 숫자가 올 수 있는 거 C개, x3, 4 사이의 숫자가 D개, x4와 12가 될 수 있는 요 x4 이후에 E개라고 할게. 자,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2 이상 차이 나죠? 그러면 최소 여기는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1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랑 얘랑 차이가 얼마? 2 차이 난다는 것은 이 최소 숫자 하나가 끼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라는 놈은 뭐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C라는 놈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D라는 놈도 어때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됐니? 이해되셨지? 자, 그러면 총 13개의 자릿수에서 x1, x2, x3, x4가 이렇게 빠졌지? 그럼 남은 거 몇 개야? 13개 중에서 4개 빠졌잖아. 9개잖아. 9개. A, B, C, D, E의 합이 몇 개? 9개 아니야? 9개? 그래서 A와 B와 C와 D와 E의 합이 얼마? 9개가 되는데 얘가 얼마 이상? 1 이상. 얘도 1 이상. 얘도 1 이상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 계산하시면 뭐예요? OH에 어때요? 6 하고 계산되지? 그럼 이게 얼마야? 10C 6으로서 10C 4랑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더라 그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도 심플하지만 이게 조건이 이렇게 간단할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좀 쉬운데 되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는 2차이씩 다 일정하지만 뭐 2차이, 어느 건 3차이, 어느 건 뭐 플러스 1차이 뭐 이런 식으로 나고 되게 복잡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보다는 저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심플하게 풀 수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 풀이 두 개 확정해 놓고 워크북이나 우리 교재에서 문제 풀 때 좀 연습해 보세요. 뒤에 4점짜리 풀 때. 됐어? 자, 넘어가셔서 8번 보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그래서 이런 풀이도 제발 잘 기억해 줍니다. 오케이? 이거 강의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시 볼 학생은 다시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8번 보겠습니다.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죠.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되는 거야. 맞지? 가하 조건에 대해서 잘 기억해. f 합성 f1이 얼마다? 4라는 단독 조건 하나 나오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이거를 케이스 분류할 때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F1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자, F1이 1은 일단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유는 F1이 1이면 요 F1이 돼서 여기 1이 되지 4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첫 번째, F의 1은 2가 되는 상황과 두 번째, F의 1이 3이 되는 상황과 세 번째, F의 1이 얼마? 4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F1이 5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야, F1이 만약에 5가 되면 F5가 4가 돼요.
그럼 F5가 F1보다 더 작아진단 말이야. 가에서 F5가 F1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나에서 F1이 오면 F5가 4가 돼서 F1과 F5 사이에 대소관계가 바뀐단 말이야.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얘도 불가하다고. 알겠지? 맞잖아. F1이 5고 이거 집어넣으면 F5는 4인데 이게 이렇게 안 되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될 수 있는 애는 얘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대입해봐요. F1이 2니까 이게 F2가 누가 돼요? 4가 되고요. F1이 3이니까 F3이 4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F1이 4이기 때문에 F4가 4 이렇게 해서 확정이 납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부등식은 그냥 나열해서 보는 게 맞다고. F의 1과 F의 3과 F의 5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열해보고 관찰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지금 2지 맞지?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F3과 F5가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2, 3, 4, 5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2개. 그래서 얘는 4H 2 하면 되겠지? 곱하기 자 F의 4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 F4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서 F4는 지 마음대로 가도 된다고. 그러면 F4는 1, 2, 3, 4, 5에 다 갈 수 있으니까 몇 가지? 5가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C2에 5 곱해서 50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봐요. 두 번째 봅시다. F1이 뭐예요? 3이고요. F3이 4가 됩니다. 그럼 F5는 4냐 5냐 두 가지 되는 거 아니야? F2가 갈 수 있는 경우 조건이 없잖아. 지 마음대로 가도 되니까 5가지. F의 4도 조건이 없지. 지 마음대로 가도 되니까 5가지 해서 얘도 뭐야? 50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4가 어때요? 4로 가고요. F1이 4면 F3과 F5는 뭐야? 4, 5 두 중에서 2개 중에서 중복을 하려서 2개 뽑는 거 아니야? 그래서 2H 2 하면 되겠죠. 자 F4는 4고 F2에 대한 조건은 없잖아. F2는 지 마음대로 가도 되니까 몇 가지? 5가지 해서 얘는 15 하고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다 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115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8-1, 8-2는 여러분들이 해봅니다. 저는 9번 하고요. 바로 10번 하고 오늘 중복조합에 대한 마무리하고 쉬었다 2항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9번 보겠습니다. 지워도 돼요? 좀만 힘내시고. 자 9번 볼게요. 9번 9번에서 이제 뭐가 됐냐면 잘 보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뭐라 했죠? 나열해 주자라고 했었지. 지금 이 상황에 X에서 X로니까 어때요? F1, F2, F3, F4, F5 이렇게 되고 가장 큰 원소 5니까 5보다 작거나 같고 X에서 X니까 가장 작은 원소 뭐예요?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지. 됐니? 나열해놓고 보는 게 좋아. 자, 첫 번째 가에 대해서는 확정 지었고 이제 나를 보겠습니다. 나. F2가 뭐가 아니고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F4와 F5를 곱해서 얘는 20보다는 뭐야? 작다라고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는 특수한 조건이죠. 내가 말했지. 특수한 조건이 나오면 뭐하라 했어? 거의 뭐 80% 이상은 여사건 풀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전체 경우가 뭐예요 여기서? 전체는 OH
5 되는 거 아니야? 그 전체에서 이제 뭐 빼주면 돼? 얘를 뭐야? 부정하면 되겠지. 얘 반대 경우. 그래서 우리는 나를 뭐예요? 부정해서 계산을 하자. 얘를 빼주자 그 말이야. 그러면 나를 부정한 값은 누구예요? F2가 뭐이고 1 이거나야 이거도 부정해야지. F4와 F5의 곱이 얼마?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F2가 1이면요. F1도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우리는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3개 뽑으면 돼요. OH 얼마? 3 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 뭐야? 이거 나면 합집합이잖아. 그래서 이거 더합니다. 이제 누구를? 얘를요. F4랑 F5가 곱해서 20 이상이 되는 것은 뭐 있어요? 4, 5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 5, 4 이러지 마. 크거나 같아 5가. 5, 5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자, 5 오면 여기 5잖아. 그렇죠? 얘가 5 오면 뭐예요? OH 3이지. 4 오면 뭐예요? 4H 3이 되는 거 아니야? 됐니? 자, 문제는 얘랑 얘랑 겹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뭐야? 1 하면 얘도 1 되잖아. 그러면 5, 5일 때는 어때요? F3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1, 2, 3, 4, 5 해서 몇 가지? 5가지가 겹치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5, 5일 때는 뭐야? 여기가 어때? 5가지가 겹치고. 자, 그다음에 4 어때요? 5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4면 1, 2, 3, 4가 어때요? 겹치는 거 아니에요? 3이 될 수 있는 게 F3이 될 수 있는 게 1, 2, 3, 4니까 어때요? 4가지 해서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게 5가지, 4가지 이렇게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어때요? 요거 다 더하면 되잖아. 그냥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요렇게 뺀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계산 때리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여기가 얼마냐면요. 전체 여기 126이고 이렇게 해서 부정한 요 경우수 다 더하면 어때요? 얘가 4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81 나오네. 됐죠? 요거 빼서 계산하면 얼마? 45 하고 답이 나와요. 됐죠? 오케이. 자, 10번 별표 하시고요. 이거 많이 익숙하죠? 킬러로 나왔던 문제. 그쵸? 평가원 킬러로 나왔던 문항. 하나는 넣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장형으로 케이스를 많이 나열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까라고 해서 10번을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이항 정리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지? 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10번은 A, B, C, D라는 4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알겠지? 너네 아까 내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경우를 확정 지으면 임의로 하나를 선정해도 된다 했지.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경우를 확정 지어. 예를 들어 3사람 중에 1명을 뽑는다. 3실 하고 나면은 그 1명을 임의로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나머지 케이스를 찾는 것가 가능하다 그 말이야. 알겠지?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은색 모자가 몇 개?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모자가 6개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되셨니?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학생은 1개 이상 모자 받으니까 이건 나중에 일단 하고, 나에서 A가 받는 검은색 모자의 개수는 4 이상이라 했지.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게 뭐냐? 1번 A가 검은색 모자 몇 개? 4개를 갖는 경우랑 2번 A가 검은색 모자 몇 개? 5개를 이렇게 갖는 경우. A가 6개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자, 다조건을 보면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학생이, 맞지? A 말고 1명 더 있대. 그러면 검은색 모자가 A의 몰빵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가 받을 수 있는 검은색 모자는 4개 또는 5개가 끝입니다. 끝. 알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남은 검은색 모자가 몇 개예요? 2개지. 그러면 2개의 검은색 모자가 3명한테 뭐가 될 수 있고 몰빵이 될 수도 있고, 맞지? 또는 어떻게 될 수 있어? 1개 분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2가지로 나눕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몰빵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하나 나눠질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빵으로 검은색 모자가 간다라고 하면 B에 2개가 다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몰빵으로 간다 했을 때 여기 검은색 모자가 하나, 얘도 검은색 모자가 하나, 이렇게 나눠서 갖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자고. 알겠지? 자, 그러면 1번 케이스는 일단 어떻게 돼요? 검은색 2개가 B, C, D 누구한테 몰빵되냐?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검은색 모자 하나하나가 누구한테 가냐? 그럼 안 받는 애가 누군지를 결정하면 되잖아. 하나, 둘, 3가지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일단 3가지는 베이스로 깔고 시작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검은색 모자는 어때요? 확정 났지? 맞아? 검은색 모자 확정 났어요. 이제 흰색 모자를 분배할 텐데, 흰색 모자, 자, 모든 애들은 모자를 1개 이상씩 어때야 돼? 받아야 된다며.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 흰색 하나씩을 어때야 돼? 깔아줘야 됩니다. 얘도 흰색을 하나씩 깔아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니? 그러면 흰색 모자는 몇 개 남아요? 흰색 모자는 이제 4개 남습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해서 어떻게 돼요? 4개가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흰색 모자가 검은색 모자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흰색 모자를 0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받을 수 있고 2개 받을 수 있고 3개 받을 수 있고요. 얘도 어떻게 돼요? 하나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0개부터 할까? 0개 받을 수 있고 하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무조건 몇 개 받아야 돼? 0개 받아야 됩니다. 자, 조심해야 돼. 2명 중에서 한 사람만 뭐예요? 검은색 모자가 흰색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을 또 뭐 해야 돼? 결정 지어 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 2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0개가 돼. 검은색이 흰색보다 많은 애로 결정했어, 내가 임의로.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검은색이 흰색보다 많으면 안 되니까 몇 개 깔아줘야 돼? 1개를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얘는 무조건 하나 깔아줘야지만 검은색이 흰색보다 많지가 않다고요. 됐죠? 여기까지 되셨지? 자, 잘 들어봐.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얘랑 맞지? 노가다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냐면, 자, 여기는 검은색이 흰색이 확정난 애들이야. 확정난 애들. 알겠지? 여기는 확정난 애들이야. 미정인 애들이 얘랑이야. 알겠지? 얘가 0이면
두 명이 남은 모자 몇 개를 받으면 돼요? 4개를 받으면 되잖아. 얘는 확정이라 했지. 얘가 0이면 두 명이 뭐야? 남은 모자 4개를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하나씩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줄지. 그래서 A가 흰색 모자 하나 받으면 어때요? 2H3. 2개 받으면 2H2. 그 다음에 3개 받으면 2H1로서 이렇게 종결되고요. 얘는 쫄지 말고 생각을 해봐. 봐봐. 얘 확정 났고 얘랑 얘랑 하나씩 깔려있지. 이제 얘가 0개면 역시 이 2개 합이 뭐가 돼야 돼? 4개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뭐예요? 2H4 2H3 2H2 2H1 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겠죠. 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거는 했어? 맞지? 요거 안 했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또 있죠. 그래서 여기가 1번 요렇게 다시 2번 다시 했을 때, 자 여기가 1번이 요렇게 되는 거야. 1번이 이렇게 되고 2번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에 2번 하나 줄었지? 여기 하나 줬잖아.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하나씩 줄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2H3 2H2 2H1 2H0 이렇게 해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요 케이스 딱 끝났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봅시다. 여기에 B가 이제 검은색 하나가 왔다 칠게요. 그래서 검은색 하나 받는 애를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 3가지야. 자 여기서 흰색은 여기 하나하나씩 깔려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0으로서 확정이 나요. 검은색이 흰색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0, 1, 2, 3, 4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0일 때는 어때요? 얘가 0일 때는 이 2개 합해서 뭐야? 2H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씩 내려오죠. 2H3 2H2 2H1 2H0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요 답이 얼마냐면 201가지 하고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당시에 킬러로서 나왔던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잘 들어. 자, 이런 상황을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를 하나하나 뭐예요? 나열해서 풀 수도 있거든. 그쵸? 자, 근데 저는 이 계산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맞지?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얘가 하나씩 늘어갈 거 아니야. 얘와 얘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4 이하다라고 하고 풀면 되겠지. 이해됐어? 맞잖아. 이게 0일 때 4가 되고 1일 때 3이 되고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계산을 좀 단축하는 방법은 C와 D의 합의 개수가 몇이야? 4 이하가 되면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럼 얘는 뭐야? C와 D의 합이 3 이하다. 맞지? 얘는 C와 D의 합이 또 역시 4 이하인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얘가 4가 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빼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사실 봐봐. 어떤 경우를 구하다가 뭔가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거기서 계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케이? 경험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케이스를 하나하나 더해서 계산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알겠니?
어쨌든 10번은 지금 내 수준으로는 이거 잘 이해 못한다면 괜찮아. 넘겨. 알겠지? 아직은 괜찮은 거야. 대신에 대표 문제 우리가 1번부터 9번까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으면 돼요. 10번은 30번에 나왔던 문제인 만큼 어떻게 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군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9평 가까워지면 수렴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참고만 하자. 잘 어렵다라고 하면. 자, 좀 쉬었다가요. 이항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못 쉬고 한 5분 정도 쉴게요. 과제 다음 사람 내주시고요. 과제 1명밖에 안 내주세요.
좀 필요한 학생이 있는데 사실 해설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확률과 통계는 웬만하면은 해설의 풀이를 보면은 그 순간은 번뜩 떠오르는데 나중에 또 내 힘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은 잘 안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제 취지는 확률과 통계 있잖아요. 해설 없이 뒤에 답은 나와 있으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 최대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총 동원해서 한번 풀어봐라 라는 게 취지예요. 알겠지? 그래서 해설은 사실 수강 끝나고 주려고 하는데 알겠지?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제가 좀 해봐요.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해설 주면 해설 보고 또 이렇구나 하고 그냥 순간은 넘어가는데 막상 나중에 있잖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해설은 되게 난해해요. 알겠죠? 해설 보면은 막 글로써 경우의 수 뭐 케이스를 이렇게 나눈다 하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사실. 그래서 최대한 혼자 힘으로 해봐요. 제가 말했잖아. 당장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어때요? 수렴한다니까? 지금 스스로의 실력이 막 확통을 28, 29, 30 무조건 맞아야 된다. 또는 27, 28, 29, 30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확통이 조금 잘 안 되거나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그냥 처음에 내가 3점을 먼저 공략하자. 알겠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쉬운 4점 공략하자. 끝나고 나면 어려운 4점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확통 처음 시작하는데 조금 교재도 어렵다 하면 이거 풀어보고 해. 이거 센 B. 알겠지? 이 기본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나서 우리 교재로 좀 풀어보면은 조금 느낌이 좀 잘 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확통이 좀 많이 힘들다라는 학생은 당장에 센 B부터 주문한 다음에 내일 알겠죠? 요거 기본 유형 있죠? 다 풀어보고 나서 교재에 있는 기출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온다고요. 제발. 알겠지?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 불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나도 제자 출신이라 했잖아. 공부해봤잖아 같이. 그죠? 그러니까 해설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힘으로 끝까지 노력해봐라 그 말입니다. 2항 정리 보겠습니다. 요 손필기로 다시 개념 노트로 가서 포커스 7 2항 정리 볼게요. 자, 2항 정리는 여러분들 그 확통을 처음 하는 사람도 100% 맞출 수 있습니다. 2항 정리는 잘 들어. 얘는 뭐밖에 안 나온다? 기억나지? 작년 한 해 다 어디서 나왔어? 2점짜리 나오지 않았니? 2항 정리는 거의 2점짜리 나와요. 또는 어려워봤자 쉬운 3점으로 출제됩니다. 2항 정리는 단순히 공식에 의존해서 그 공식을 외워서 그냥 단순히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 유형만 출제가 된다라는 거야. 물론 교재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금의 어려운 문제도 넣어놨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 여러분들이 공식만 외우면 100% 맞추는 유형이니까. 2항 정리의 여기 2는 숫자입니다. 2. 알겠죠? 한자어로 여기 둘이요. 둘이. 둘리? 죄송해요. 요리 보고. 여러분들 모르겠다. 그죠? 저랑 여러분은 별로 세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저랑 여러분은 몇 살 차이 안 나요. 한 10살 이상 차이 나요 좀. 알겠지? 자, 2항 정리는 그래서 두 개의 항에 거듭 제곱이 된 것을 얘를 어떻게 조합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겠다 그겁니다. 얘를 어떻게 해요? 이게 A 더하기 B가 몇 번 곱해져요? 이렇게 N번 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총 몇 번? N번이 이렇게 곱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
b의 y제곱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 n개의 a 더하기 b의 곱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 a가 되는 x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n, c, x 하고 이렇게 선택되면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누가 돼요? b가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n개에서 몇 개 뺀 x개를 뺀 개수로서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a의 x제곱 b의 n-x제곱의 항입니다. 항. 알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전개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a가 지수가 뭐부터 시작될까요? 0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하고 쭉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전개를 했더니만 어떻게 돼요? nc 0에 a의 0제곱에 맞죠? b의 n제곱부터 해서 더하기 해서 쭉 가겠죠. 됐나요? 자, 근데 보통 봐봐. 어차피 ncx나 ncn-x랑 동일하잖아.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ncx에 a의 n-x b의 x제곱 해도 상관없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0을 넣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0 넣으면 a의 n제곱에 b의 0제곱 되고 1 넣으면 a의 1제곱에 b의 a의 m-1제곱에 b의 1제곱 되죠. 2 넣으면 nc2에 a의 n-2제곱에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쭉 가서 마지막은 ncn에 a의 0제곱에 b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수열처럼 나열된 것을 배웠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에 대해서 ncr에 a의 n-r 제곱에 b의 r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a 더하기 b의 n제곱 두 개의 항의 거듭 제곱을 이렇게 전개해서 나타낸 이 모양을 우리는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항 정리를 했을 때 잘 들어봐요. 우리가 수열에서 여기를 뭐라 부르죠? 일반항이라 부르죠. 그래서 얘는 전개한 식의 얘는 뭐다? 일반항이라고 해서 전개식의 일반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개수지. 개수. 전개식의 일반항에서 우리가 구한 개수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항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특정한 항을 구하라고 하거나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라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여러분들 뭘 쓰는 거야? 전개식의 일반항에 집어넣고 특정한 항에 대해서 구하거나 항의 개수를 구한다. 알겠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만 외워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시가 있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 하시면 뭐예요? 전개할 수 있죠. a 세제곱에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되는데 봐봐. 이게 3cr에 a의 3-r 제곱에 b의 r 제곱 해서 여기에 뭐 집어넣어? r 자리에 뭐 집어넣어봐? 1 넣어봐. 그러면 3c1에다가 a의 제곱에 b의 1제곱 해서 3a 제곱 b 하는 항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항 정리는 말 그대로 외워서 적용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출제되더라도 뭐야? 2점짜리, 아주 쉬운 3점짜리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고3과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데 고3은 얘가 내신에 나오니까 굉장히 좀 빡빡하게 연습시킬 건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렇게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왜? 2점짜리 밖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2, 3점짜리.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여기에서 이 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나 이항 요 정리의 성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문제 한 두세 개 풀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이항 정리는 크게 중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왜? 시험에 나와도 아주 쉬우니까 공식만 외워서 적용을 하자. 확통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설은 이렇게 하자. 해설은 정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와서 개인적으로 받아가. 그러면 알겠지? 어차피 우리가 그 종강할 때 다 일괄적으로 배부할 건데 난 도저히 해설 없이 좀 안 되겠다는 사람만 개별로 와서 달라고 하세요. 그냥 알겠지? 나머지는 스스로 힘으로 그냥 도전해 제발. 알겠지? 최상위관이나 제가 지금 확통을 여기 최상위관에 여학생관 하는데 최상위관 애들은 되게 지 혼자서 엄청 시간 들여서 막 풀어보려 하거든 애들. 알겠죠? 막 남학생이 저번 시간에 그 여러 가지 수능 문제 혼자서 낑낑대다가 들고 와서 좀 묻더라고. 하나 문제 오류 있잖아. 맨 마지막에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그 x로 고쳐. 여러 가지 수능 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 함수 문제. 알겠지?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들은 개별로 얘기하시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최대한 혼자 힘으로 풀고 마지막에 제가 일괄적으로 책자로 나눠 드릴 거니까 그때 받아가세요. 알겠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요 놈의 뭐야? 이항 계수. 이항 정리를 먼저 하면 뭐가 돼요?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에 대해서 ncr에 자 1에 n-r 제곱에 x의 r 제곱 이렇게 돼서 얘는 어차피 필요 없죠. 1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nc0의 x의 0제곱부터 해서 nc1의 x의 1제곱 nc2의 x의 제곱해서 어디까지 가요? ncn의 x의 n제곱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식이 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a 더하기 b의 n제곱이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에 대해서 ncr의 a의 n-r 제곱에 b의 r 제곱하는 게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변형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 여기 있는 4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그마 r은 0부터 어디까지? n까지에 대해서 자 p의 r제곱을 어디에 줄 거예요? a의 r제곱이랑 묶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ncr에 p와 a의 r제곱으로 이렇게 묶고 b의 n-r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pa 더하기 b의 전체 n제곱 이렇게 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니? 자, 밑에 5번 4개 해봐. 5번에 밑에 4개 해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만 고치세요. 두 번째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10으로 고쳐요. 자, 첫 번째는 시그마 r은 0부터 10까지에 대해서 10cr에 3의 r제곱에 5의 10-r제곱으로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위에 있는 n을 10으로 고칩니다. k는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10ck에 2의 k제곱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시그마 r은 0부터 10까지에 대해서 5의 r제곱에 10cr 그 다음에 2의 r제곱에 3의 10-r제곱. 자, 마지막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4의 k제곱 10ck에 2의 10-k제곱 해서 이렇게 4개 지금 한번 변형해 보세요. 다한 사람은 끝났겠죠? 자, 뒤에 다항 정리는 또 안 할 겁니다. 포커스 8은 버리시고요. 저희는 포커스 9, 포커스 10 두 개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할 겁니다. 자, 시간 줄 테니까 얼른 해보세요. 여기는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문제를 했죠, 그냥. 네 개 변형해 보세요. 요거 4개. 오, 그래도 과제 저번 주에 좀 많이 해왔네요. 저번 주는 사실 그 지연 입소자도 있고 A반 갔다가 어려서 내려온 학생도 있으니까 아마 없을 텐데 여기 최대한 과제는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죠? 과제 검사 제가 꼼꼼하게 해드릴게. 알겠니? 넵. 아, 네네. 켜드릴게요. 춥죠? 창가 앉은 학생들이 좀 많이 추울 겁니다. 또 창가 쪽은 다 켜드릴게요. 알겠죠? 자, 해봅시다. 이거 뭐예요? 3 더하기 5의 10제곱 아니야? 8의 10제곱으로 계산하면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k가 0부터 아니야. 1부터잖아. k에 0 넣으면 1이야 1.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1 해주고 마이너스 1 해줘야 요까지가 뭐야? k가 0부터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얘는 뭐가 생략된 거야? 1에 10-k 제곱 이렇게 생략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에 10제곱하고 마이너스 1 하시면 되겠지. 1 더하기 2의 10제곱 되셨나요? 얘는 여기에 합치죠. 그래서 5, 2, 10 그래서 10의 r제곱과 3의 10-r제곱이라서 10 더하기 3의 몇 제곱? 10제곱해서 13의 10제곱 계산하시면 되지. 자, 마지막 얘도 뭐가 없어? 0일 때가 없어요. 0을 넣으면 뭐가 있죠? 2의 10제곱 되죠. 그래서 우리는 2의 10제곱을 더하고 2의 10제곱을 빼서 요까지가 어때요? 바뀌죠. 4와 2의 합인 6의 10제곱에서 2의 10제곱 이렇게 빼는 상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혹시 이해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들고 와요. 내일도 저 와요. 알겠죠? 내일 제가 점심 때부터 여기 있을 거니까 점심 먹고 질문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내일 고3 애들 수투 수업이라서 제가 있을 거니까 질문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지워도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다항 정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패스하세요. 이것도 고3 애들을 위해서 넣었지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패스. 자, 이항 계수의 성질 요거 하고요. 파스칼 삼각형 한 다음에 오늘 문제풀이 하고 끝내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포커스 9 이항 계수의 성질 1번, 2번은 안 합니다. 이거는 다 했죠. 아까 조합에서의 성질.
알겠지? NCR은 NC n-R n-1C R-1과 n-1C R은 NCR이다. 요 1번, 2번은 그냥 아까 해서 안 할 거예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야, 1 더하기 x의 n제곱 한 개 어떻게 된다 했죠?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에 대해서 ncr의 x의 r제곱 된다 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요. 이게 첫 번째